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7회 세계 해양 포럼 해양 정책 세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정혜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세션을 위해 이른 시간부터 많은 분들께서 함께해 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해양 정책 세션은 세계 해양 포럼의 주최 기관인 해양수산부에서 기획한 세션이죠. 오늘 알찬 시간 보내시리라고 기대가 되는데요. 다시 한번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행사에서는 한국어와 영어 동시 통역이 제공되고요. 채널 3번 한국어, 채널 4번이 영어입니다. 수신기를 채널 맞춰서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We provide simultaneous interpretation during the event. Tune your receiver into channel number 3 for Korean and 4 for English. 아울러 입구에 비치된 바코드에 등록 QR코드를 찍으셔야 교육 이수 점수에 반영이 된다고 하니까 꼭 체크해서 나중에 QR코드 꼭 잊지 말고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좌장, 연사 그리고 토론자분들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좌장 맡들어서 세션을 이끌어 주시겠습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김규환 회장님, 박수 보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멋지게 오늘 세션을 기획해 주신 해양수산부의 김성법 해양정책관님,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언경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서경석 연구기획실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해양한림원 이기택 회장님, 고맙습니다. 큰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 이끌어 주실 분들인데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최상희 부원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사단법인 오션플랫폼 배재류 대표님, 감사합니다. 큰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한양대학교 해양융합과학과 신경훈 교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큰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션을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해양수산부 김성범 해양정책관님께서 인사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와 함께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관 김성범입니다. 오늘 2023 제17회 세계 해양포럼의 막을 여는 해양 세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환영의 인사드립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세션의 좌장을 맡아주신 해양과학기술협의회 김규환 회장님, 그리고 소중한 발표를 해주실 우리 발표자 여러분, 또 토론에 참석해 주실 토론자 여러분들께도 해양수산부를 대표로 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이처럼 뜻깊은 행사를 준비해 주신 부산광역시, 부산일보, 한국해양산업협회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외기빈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번 세계 해양 포럼의 주제는 블루 테크노미로 정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발음이 잘 안 되는 것처럼 여러 가지 단어의 합성인 것 같습니다. 친환경을 뜻하는 블루, 기술을 뜻하는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경제를 해서 이제 이코노미에서 따와오는 바람에 이런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포럼을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전체 포럼을 기획을 해주신 기획위원회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간 우리 대한민국은 과학기술을 통해서 발전을 해왔습니다. 우리 해양수산 분야에서도 해양수산 과학기술을 통해서 산업 발전을 이루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국립수산과학원뿐만 아니라
많은 과학관 또 우리 생물자원관과 같은 국공립 기관과 함께 한국해양한림원, 전국해양학 교수협의회, 한국해양학회 등 많은 학회와 협의회에 참여하고 계시는 우리 교수님들 또 그 학계에서 또 연구하고 있는 연구진 여러분, 학생 여러분들 모두의 그런 노력의 집합으로서 그 결과로서 이러한 발전을 이루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정부에서도 나름대로 R&D를 통해서 이런 과학기술 발전, 산업화에 나름대로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해양수산부에서는 해양바이오, 첨단 선박, 스마트 양식 등과 같은 5대 분야 신산업 육성 전략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 해양산업을 디지털화, 친환경화하는 기술 개발을 중점 추진하고 해양바이오 그리고 블루푸드, 저희들 최근에는 첨단 수산식품을 이렇게 블루푸드라고 이름을 짓고 역점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창업을 확대하고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산학연 융합 연구를 확대하는 한편 미래 전문 인력 양성에도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계해양포럼의 문을 여는 우리 해양정책 세션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국제연구 협력 강화, 과학기술 인재 양성 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열띤 토론 기대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해양수산 과학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맡고 있는 이런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키는 그런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세션에 참석해 주신 발제자, 토론자 또 우리 김규환 회장께 또 감사 인사를 드리고 오늘 또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성범 해양정책관님께서 인사 말씀과 함께 세션의 시작을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세션 시작하면서 세션 이끌어주실 좌장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세계해양포럼 해양정책 세션을 이끌어주실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김규환 회장님을 큰 박수와 함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 과학기술을 주제로 해양정책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회장 김규환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토론자, 발제자분들 그리고 국내외 참석자분들 또 국내외에서 지금 시청을 하고 계시는 온라인 참석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정책 세션에서는 우선 국제수로기구 존 에버렛 나이버 기술국장님의 발표를 시작으로 해서 이영경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본부장님 그리고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서경석 연구기획실장님 또한 한국해양한림원 이기택 회장님의 발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국제수로기구 존 에버렛 나이버 기술국장님을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존 나이버그라 합니다. 저는 현재 국제수로기구 IHO의 기술국장으로 재직 중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서 기쁩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 직접 찾아뵙고 인사드리지 못해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오늘 저는 2030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향한 우리의 여정을 수학적 관점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해양 데이터 수집과 공유 기술,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많은 이니셔티브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니셔티브를 오늘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 시간은 물론 역사 수업 시간은 아니죠. 하지만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 기술은 지금까지 수로학의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기원전 1450년 이집트에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앙의 상단에 보실 수 있는 것 이집트 무덤 벽화에서 볼 수 있는 것인데요. 벌써 배에서 수심 측정 막대기를 들고 있는 관리의 모습이 보이죠. 그 옆에는 배에서 납을 던지는 모습이 보이고요. 하단에는 와이어 드래그 다이어그램이 있습니다. 두 배의 와이어를 붙잡게 바닥에 닿게 하는 방식입니다. 이 와이어를 연결하기 때문에 V자 형태를 그리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808 음향 칩식임지의 모습입니다. 당시 해안 측지 조사 매뉴얼에서는 이를 최초의 음향 수심 측정 기기로 불렀습니다. 좌측 하단에 1883년 플로리다 서부 항해도의 일부와 그 위에 현대 해도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재미있죠? 하지만 이 시간은 역사에 대해 배우거나 기술이나 정책 진화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다양한 기법과 제품들이 정책과 기술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오늘 발표에서 저는 큰 그림을 그려보려고 합니다. 수로학자로서 우리 앞에 놓인 기회와 제 공간계와 전 세계에서 해도 제작자이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서 우리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그리고 2030 목표를 향한 여정에 대해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업무를 수행해 가는지 우리 정책이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수로학이 있어서 정말 가슴 뛰는 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타임지 8월호 표지입니다. 해양과 환경이 지구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산호초를 지금처럼 파괴하게 된다면 산호초의 시력이 더욱 사라지게 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수로학을 직접적으로 다루진 않습니다만 지구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곳이 바다라는 사실을 50만 명 이상의 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잡지가 표지를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현 상황을 개괄하는 기사를 담아내고 있는데요. 현재 2030 지속가능 목표 달성을 위한 행동을 사방에서 촉구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세계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라는 원대한 목표에 대한 촉구입니다. 지속가능한 목표를 향한 해양과학 10년의 추적을 맞춘 다양한 결의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유례없는 투자와 협업 이니셔티브가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잽코 해저 2030, IHO가 진행하는 디지털 심해 측심 데이터 센터 등 다양한 이니셔티브가 있죠. 또한 지리공간 분야에서도 기술과 대규모 정책 이니셔티브를 통해 공조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엔에서는 유엔 해양 지리공간 정보관리 운영 프레임워크를 통해 이러한 노력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물론 첨단 기술과 현대적 기준이 이 모든 것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S100, S100 데이터 모델에 대해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 제가 싱가포르의 보타닉 가든을 걷고 있는데 그곳에 있는 박물관에서 전시가 열리고 있더라고요. 주제는 현재를 바꾸고 바다를 구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이 지속가능 목표에 대한 언급이었습니다. 수로학과 해양과학은 2030 의제 전체에 적용이 된다는 것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우리의 작업이 해제 생명과 기하 종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풍력과 조수 등 현대적 재생에너지가 요구되는 청정에너지 분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0번 목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국가 간 불평등 해소도 안전한 이주를 위한 즉각적 조치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 이주는 강과 바다를 건너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정말 푸른 지구에 살고 있고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에서도 이 점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해양과학 10년은 유네스코 정부 간 해양지리위원회가 관장하고 있고 과학자와 이해관계자들이 한데 모여 과학 지식 발전과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지속가능한 바다를 위한 2030 의제 달성을 위해 과학 기반 해법 이행의 결의를 다지는 자리로 삼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우리가 원하는 바다를 위한 과학을 실현하기 위해 수로학에 전적으로 의존하거나 집중하는 국경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이니셔티브에 국가적, 지역적, 전 지구적 정책 지원과 참여가 기묘하다는 부분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때문에 한국의 수로와 관련 기관이나 팀, 사무소와 협력하여 정부 간 해양지리위원회에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을 알리고 2030 지속가능 바다의 실현을 위한 여정에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양한 행동과 조치들의 리스트를 살펴보시고 여러분이 관심 있는 분야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과학 10년 웹사이트에서 행동과 기여, 조치를 확인하고 직접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2030 지속가능 발전 목표는 가용한 모든 심해 핵심 데이터를 모아 2030년까지 세계 해저 지도를 만들기 위한 협업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해양과 해양자원 보존,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유엔 목표와도 연계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어선과 유람선, 상용선 모두 표준 항해 도구를 이용해 수집한 데이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정책 관점에서 심해 핵심 데이터를 크라우드 소싱과 같은 방법을 통해 수집하고 해저 2030 같은 이니셔티브에 제공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50여 개국 200개 이상의 파트너와 데이터 공유하자 지원자들이 이 이니셔티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파트너가 늘어날 때마다 다양한 지식과 자원, 데이터, 관점을 통해 이니셔티브가 더욱 풍성해지면 우리는 그만큼 목표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IHO 디지털 심해 핵심 데이터 센터 DCDB는 갭코 해도 프로그램과 해저 2030 이니셔티브를 위한 장기 아카이브 역할을 합니다. 이 아카이브에는 수로, 해양학, 산업, 선박들이 조사나 운항 중에 멀티빔과 싱글빔 수중 음파 탐지기를 통해 확보한 30테라바이트 규모의 심해 핵심 데이터가 담겨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 수많은 국가들이 제공한 정보도 포함이 됩니다. 각 기관이나 정부가 이 프로젝트의 데이터를 제공해 주시는 정책을 고려해 주신다면 정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올 8월 유엔 글로벌 지리공간 정보관리 전문가위원회 해양 지리공간 정보 실무그룹은 2개 부문으로 구성된 통합 해양 지리공간 정보관리 UN ICIF 하이드로 운영 프레임워크를 완료했습니다. IGIF는 Integrated Geospatial Information Framework의 줄임말로 전문가위원회의 핵심 작업입니다. IGIF 하이드로의 1부는 전략적 개요, 개괄에 해당되고요. 2부는 전략적 경로를 제시합니다. 유엔은 두 부분 모두를 UN IGIF 하이드로로 채택했습니다. UN IGIF 하이드로는 UN IGIF의 9가지 전략 경로를 해양 부분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국가들을 위한 정책 가이던스를 비롯해 기준의 역할을 담당하며 무엇보다 해양 프로그램이 광범위한 지리공간 정보 생태계에 포함되는 데 일조할 것입니다. 또한 각국이 국가 정책을 심의하고 해양 분야 대표자들이 참여하는 국가지리공간위원회 설립을 고려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국가 차원에서의 정책을 심의하고 이런 국가 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에 해양 분야 대표자들이 각국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도 좀 진지한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IHO 작업 프로그램의 정수인 S100 보편 데이터 모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S100로 알고 계실 텐데요. 현재 S100 구축의 핵심 단계가 진행 중입니다. 항로 모니터링 모드 규격 정의인 1단계를 2026년까지 시행하려고 합니다. S100 전자 해도와 디스플레이 시스템은 이후에 서비스될 것입니다. 동시에 다양한 제품 규격 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1단계 규격은 2026년 IMO의 S100 인수 지원을 위해 다른 프로젝트보다 조기에 온라인에 업로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은 최신 S100 규격 개발 일정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1단계 규격 시행을 마무리하기 위해 현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단계 항로 계획도 곧 뒤를 잇게 됩니다.
차체 하단 3분의 1 지점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는 안전한 항해와 추가 서비스 모두를 위해 중요합니다. 하지만 항해 그 이상의 것을 S100가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 저는 특히 기대가 됩니다. 지금 다양한 단어들의 조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워드 클라우드를 통해 추가적인 데이터 유형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100는 선원뿐 아니라 과학자, 연구자, 정책 기반가, 해안 공간 계획자 등 수많은 이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를 지원할 것입니다. 이런 표준들이 진정한 해양 디지털 트윈을 향해 나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고, 우리가 권위 있는 데이터를 통해 우리의 바다를 이해하고 나아가 해양 환경과 관련해 정부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IHO에 대한 슬라이드를 여러분께 보여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아직 우리 웹사이트를 방문해 본 적이 없으시다면 꼭 방문해 주시거나 링크드인에서 팔로우해 주시기 바랍니다. IHO는 안전한 항해와 해양 보호를 지원하기 위해 실세계의 문제를 타개해 나가는 기술 기구입니다. 여타 정부 간 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지만 정말 많은 과제를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조와 조율을 통해 항해 정보의 통일성을 담보하고 많은 경우 수로 데이터 취합과 공유 방법을 증진하며 수로학과 관련 기술 분야의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활동에 여러분 꼭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성공적인 세계 해양 포럼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다와 관련된 모든 활동의 기초를 제공하는 국제 수로기구 IHO의 항해 안전 그리고 해양 환경 보존과 비전까지도 말씀을 해주신 존 에버런 나이버그 기술국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존 나이버그 기술국장님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미국 해양 대기청 노아죠. 노아의 국장으로 계시면서 해도의 현대화 그리고 디지털화를 통해서 종이 해도를 전자 해도로 전환하는 코스탈 서베이 사업을 주도하셨고 현재는 국제 수로기구 IHO의 기술국장으로 활동 중이십니다. 사실 현장에 실시간으로 참여하고 싶으셨는데 시차 때문에 시간이 맞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발표 영상으로 대체하게 된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